무뚝뚝하잖아요. 형태도 단순하고 무뚝뚝하니까 제가 하는 것들이 좀 무뚝뚝하죠. 저는 무뚝뚝한 공간들이 생명력이 길다고 생각하는데 건축의 공간이나 형태가 유행을 따라가면 유행이 바뀌면 갑자기 촌스러워지거든요. 근데 무뚝뚝한 사람들은 밥으로 얘기하면 우리 쌀밥이나 보리밥, 맨밥 같아서 맨밥은 70년 먹어도 안 질리잖아요. 근데 밥에다가 설탕 넣어서 비벼보세요. 한두 번밖에 못 먹어요. 선생님, 그 일관성 있는 어떤 작품 세계가 있으신지요? 첫째는 공간이 무슨 용도, 무슨 기능으로 쓰이냐 하는 게 일차적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일차적인 걸 넘어서 건축가가 제안하는 새로운 기능으로 어떻게 제가 각색하느냐, 연출하느냐가 건축가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주목하죠. 특히 창문의 위치, 네. 공간의 비례, 예. 그다음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 이 사소한 것 같은 걸 가지고 예.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본 이 성 안드레아 성당도 저렴한 돈에 비해서 가난하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건 뭐 없어도 풍족하게 느끼는 수녀님 심성일 수도 있을 터이고요. 근데 이 성당 건축물은 돈이 네. 많이 들어간 성당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검소한 성당이고요. 네, 네. 아마 절제된 표현 속에서 네. 풍부함이 느껴져서 그럴 겁니다. 좀 혹시 선생님 이질감이 생기진 않으신지 그 성당 안에 있는 어떤 성물들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이 앙드레아 병원 성당은 네. 그 성미술품을 모두 제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그 굉장히 단순 소박하죠. 네. 어휘가 좀 오히려 투박하죠. 예, 예. 근데 이제 다른 본당, 일반적인 본당들은 장식적 성미술품을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좀 건축물과 부조화스러운 경우도 있죠. 네. 그런데 그러시네. 아마 그 신자분들은 오히려 그런 곳에서 감성적 편안함을 느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들은 좀 합니다. 건축 사무소 이름이 후리라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우연히 만날 후, 아. 그 해우할 때 후자죠. 네네. 그다음에 이칠이 진리할 때 리죠. 그래서 뭐 제가 건축 디자인을 평생 하다가 네. 문득 이치 하나 깨치면 좋겠다라는 제 소망을 담은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너무 깨치고자 하는 소망이 강했는지 아직도 못 깨치고 있어요. 이름을 굉장히 잘 지으시는데 네. 또 이렇게 선생님이 지으시는 어떤 성당 건축물에도 이렇게 이름을 지으시잖아요. 강아지에도 이름이 있는데 네, 네. 집에 이름이 없다는 거는 사실은 그 건축을 격조 있게 사람이 쓰지 못한다는 단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방 하나에도 이름이 있고 집 한 채에도 이름이 있고 집 여러 개가 어울리면 여러 개가 어울린 이름이 따로 있고 그거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집 이름 짓자고 누가 그러면 네. 굉장히 고민하고 신이 나죠. 당호라고 하죠. 선생님 당호가 있으세요? 제 연구실 공간의 이름이 지벽간입니다. 네. 제가 꿈꾸는 가장 지역한 공간이 얇은 종이 2장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가장 가볍고 가장 깊고 가장 그윽하고 그래서 늘 아직 그런 건축을 만들지 못했는데 항상 내가 공부하고 내가 작업하는 공간에 그 이름처럼 예. 종이 2장 사이의 공간. 아, 그래서 난 그 사이에 모든 걸 담고 싶은 간곡한 소망 때문에 네. 지벽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혼자 예. 되뇌이고 있죠 늘. 네. 그래요. 그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의미까지 알고 사용하는 주인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의미까지 알고 사용하면 건축을 더 잘 쓰는 거죠. 저는 웬만하면 집을 짓기 전에 의도를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의도를 이해하면 계속 고치지 않죠. 그대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불편한 게 아니겠죠. 이해가 되었으니까 편안하신 거겠죠. 수도원에서 그 참사들이 모두 모인 그 자리에서 선생님의 어떤 건축 철학을 거침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 배짱 아니고요. 오히려 네. 받아주신 참사 수사님들이 배짱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실은 네. 이해해 주신 게 더 큰 네, 배짱인데 네. 수도원이라고 하는 본질은 수도자들이 사는 데잖아요. 수도자들이. 네. 사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뭐 인생을 걸고 사는 수도자들이 사는 데인데 그 수도자들이 편하게 살 생각을 하는 건 제가 수도자라고 입장을 바꿔놓으면 건축가라고 하는 직능은 사실은 병원을 하나 설계를 하면 네.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는 간호사 역을 맡으면 간호사 체험을 해요. 의사 체험도 하고. 근데 건축가는 이렇게 특정한 직능을 대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네. 병원을 디자인한다 그러면 첫째가 환자, 의사, 간호사, 살림하는 사람, 청소부, 면회 온 사람, 식당에 납품하는 사람, 경비 쓰는 사람 등등 해서 병원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건축가가 일차적인 디자인의 출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수도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할까? 공부도 그럼 생활의 하나니까 어떻게 생활할까? 그렇지. 수도 생활이 제대로 되려면 불편하게 생활해야지. 네. 그걸 선배 수사님들한테 제 생각을 그냥 설명드린 거예요. 예. 저는 누구를 설득하려고 들지 않아요. 설명을 해서 이해하면 그냥 설득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을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린 거죠. 그 배짱 아닙니다. 그냥 대화에 조용한.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축주 쪽에서 못 받아들이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떠세요? 뭐 조용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네. 못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아, 예.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야지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네. 그걸 뭐 스스로를 생각하시기에 나는 배짱이 좀 있으신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아니세요? 저는 참 소심하고 배짱도 없어요. 아, 배짱이 아니라 네. 건축가가 네. 해야 될 대로 생각하고 해야 될 대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 그것이 혹 용기 있어 보이거나 굉장히 괴팍해 보일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게 하나도 괴팍하고 하나도 배짱 있고 그냥 지극히 그냥 내가 해야 될 지극한 그냥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해요. 건축하시는 분들 안에서는 선생님을 착한 건축가라고 일컬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착한 건축가를 화나게 하는 상황도 있으신가요? 많죠. 제 주변의 동료들에 비하면 저는 좀 덜 겪는 편인데 예. 제가 덜 겪는 이유는 첫째는 이제 일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건축가들이 100개 할 때 저는 한 5개쯤 그쯤이나 할 거예요. 네. 그런데도 제 마음과 관계없이 저를 화나게 하는 상황은 가끔 발생하지요. 저의 생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저의 솜씨만을 원한다거나 그다음에 나와 당신의 생활 방식과 철학을 대화하거나 성찰하려는 자세가 없고 나의 기술만을 원한다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화나죠. 그러니까 뭐 건축가가 집을 이쁘게 치장하는 그 화장꾼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많이 화가 나고 서운하고 더 화가 나는 거는 이제 있는 대로 대놓고 얘기를 못할 때가 더 많으니까 혼자 끙끙. 그 디자인 비용의 절반이 술값이죠. 그 소위 말해서 악마 건축주를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기꾼이 제일 겁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수현님? 모르겠는데. 경찰관이 아니고요. 네. 사기꾼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욕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꾼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기꾼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 사기꾼보다 욕심 많은 사람을 공략하거든요. 근데 사기꾼이 제일 겁나는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 온갖 사기 테크닉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 건축주를 안 만나는 방법은 네. 제가 일에 대한 욕심을 안 갖는 거죠. 그러면 악마를 만나지 않을 수 있죠.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건축가를 이렇게 알아보는 방법 혹시 그런 비결이 있을까요? 몇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첫째는 건축주보다 그 집을 더 생각하는 사람을 골라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건축주가 생각 못한 것을 말해주는 사람. 뭐 그 한간에서 그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은 자본의 시녀다. 그러니까 나가서 건축가도 자본가의 시녀다.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그 자본만 보고 일해주면 시녀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본가가 지니고 있는 생각을 똑같은 자본을 소비한다면 그 자본을 어떻게 순화시킬까, 어떻게 순기능을 더 많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축가를 찾으면 굉장히 그 건강한 건축가겠지요. 그리고 건축주는 굉장히 좋은 사람을 찾은 거죠. 그런 자부심은 좀 있지 않으세요? 아, 나를 좀 선택을 하면. 그런 자신감은 이제 혼자 있을 때 늘 갖고 있고요. 여럿이 있을 때는 없는 척 좀 하죠. 근데 사실 저는 누가 저에게 일을 맡겨놓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생각은 저 혼자 해서 정리해 놓고 제 마음에 드는 가장 좋은 것을 한 가지만 설명드려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판단을 못해서 저한테 일을 맡긴 건데 제가 판단하지 않고 서너 가지를 설명드리면 그럼 결국은 나를 믿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설명을 안 받아들이면 저는 혼자 뒤돌아서서 당신 또는 세상이 손해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요. 선생님 어렸을 때가 굉장히 궁금해져요. 개구장이었을 것 같은데. 많이 개구장이었죠. 주어진 공식대로 뭘 만들거나 푸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저희가 놀이도 규칙 없는 것. 이를테면 집에서 학교를 갈 때 예.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예. 저는 그게 그렇게 지루해서 네. 왼쪽 길로 학교를 갔으면 올 때는 오른쪽 길로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면 네. 집에 올 때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네. 어느 날은 한정거장 지나가서 내려서 걸어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오기도 하고 집에 나갈 때와 돌아올 때가 똑같은 게 싫었어요. 그 버릇은 지금도 그래. 뭐 똑같은 일도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를 저 스스로 막 답답해해요. 건축도 할 때마다 그래서 선생님 더 좋은 어떤 예술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봐주시면 네. 고마운 일이고요. 네. 성찰하고 공부하는 방식은 늘 유지해야 되지만 표현하는 거는 뭐 자유스러울수록 좋죠. 네. 그 마음 안에 화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제가 화나 보이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을 보면 화가 좀 많이 나신다는 이야기를 좀 살짝 비추셔서 예. 그거는 이제 못된 도시 환경을 조장하는 건축물들 또는 네. 도시 환경들을 보면 화가 많이 나죠. 예. 사람이 사는 도시, 뭐 농촌 시골 할 것 없이 건축물이 없는 곳은 없잖아요. 예. 예. 산속에 혼자 살아도 암자에 살아도 암자도 건축이잖아요. 네. 피난민이 되어도 그 난민 수용소가 필요하니까 난민 수용소도 건축이잖아요. 사람이 건축을 떠나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건축이 지니고 있는 사람을 위하는 자세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을 위하는 자세가 없는 건물들이 길거리를 꽉 채우고 있는 것을 보면 화가 나죠. 서운하고 네. 예, 섭섭하고 건축에 대해서 섭섭하죠. 사실 그래서 매일 화가 나 있어요. 선생님에게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이에요? 아주 간단한 문제거든요. 좋은 재료를 쓰고 이쁘게 만들고 건축물이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길가에 있는 건물이 스스로 쓰레기통을 하나 갖추고 네. 스스로 벤치 하나를 놓고 스스로 그늘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에 제공하는 아주 작은 배려. 그다음에 화장실을 열어놓고 아주 쓰임새 있는 작은 배려들. 그 사람을 위한 배려가 보이는 건축물은 이름 없는 사람이 설계했다 하더라도 훌륭한 거예요. 네. 그리고 작은 배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건축주는 큰 부자가 아니어도 재벌 못지않은 통량, 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지식과 돈을 같이 갖고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더 잘 쓰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것이 건축으로 구현된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은 도시겠어요? 얼마나 좋은 공동체이겠어요? 사람이 배려된 어떤 건축 작은 거라도 이름 없는 어떤 건축가여도 그런 걸 보시면 감동을 감동스럽죠. 네. 그건 뭐 이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름 있는 사람이 설계했는데 아주 배려가 하나도 없으면 네. 이름 지우고 싶어요. 어떤 게 선생님은 딱 봤을 때 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건물이다. 이런 그건 뭐좀 네. 많지요. 네. 그러니까 그 큰 재벌 회사의 사옥인데 뭐 아래층 부분에 뭐
수위를 위한 공간 하나도 없고 지나가는 시민을 위한 벤치 하나 없으면 뭐 회장님 방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 뭐 옹졸해 보이던데요. 저는 그런 건물 보면. 네. 우리가 건축을 왜 합니까? 사람 때문에 하잖아요. 네. 근데 돈 때문에 건축한 걸 보면 화가 나죠.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그 바탕에는 사람이 있어야죠. 특히 내가 부자로 존재하게 하는, 내가 건축주이게 존재하는, 내가 건축가로 존재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죠. 선생님 그럼 건축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이죠. 네. 보이죠. 어떻습니까? 그 경계선까지 건물을 바짝 지어서 그냥 담장은 또 그냥 1층 높이보다 더 높게 만들어 놓고 그런 거 보면 뭐 굉장히 속 보이죠. 그 건축물을 만든 사람들의 속이 보이죠. 그러면 그 지금의 세상, 선생님이 바라보는 지금의 세상은 어떠신지? 저는 원래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네. 제 개인적으로는 희망도 갖고 있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아요. 인생은 그냥 사는 거예요. 예, 인생을 제일 비겁한 사람이 희망 보고 사는 사람이 제일 비겁하고 네. 절망하기 때문에 낭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비겁한 거고 그런 거죠. 저는 희망과 절망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사는데 어차피 그냥 사는 거라면 잘 살자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살고 생각한 대로 살고 근데 그 생각이 공동체에 유익하면 더 좋고 예. 그다음에 내 생각이 공동체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아름다운 일이고 네. 뭐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죠. 희망만 가지고 살면 희망 없으면 죽을 거예요. 그러면 절망하고 살다가 희망이 생기면 200살 살아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살고 안 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그냥 사는데 노력해서 잘 살다 좋은 생각으로. 정말 이제 또 안 좋은 건축 얘기하다가 선생님 또 이제 격양된 목소리를 제가 잠깐 듣게 됐는데. 저는 흉악한 건축물 얘기 나면 흥분합니다. 그럴 때 제작진들이 저한테 살짝 힌트를 줬어요. 이럴 때 선생님의 스승님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김중업 선생님. 네. 세계적인 건축가시죠. 돌아가셨는데. 예. 제가 말년에 말하자면 제가 문화생인데요. 독재 정권에 밑보여서 추방까지 당하셨던 건축가세요. 네. 대표작으로는 이제 충정로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예. 그게 이제 김중업 선생님의 대표작인데 그 대표작으로 프랑스 정부에서 주는 슈발리에 훈장까지 받으셨죠. 아주 훌륭하신 건축가이십니다. 근데 시민들이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마음대로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세상에 구경하기가 좀 어렵지요. 우리 선생님 생각만 하면 뭐 제가 늘 부끄럽고 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건축가로서는 제가 끝없이 존경했는데 인간적으로는 제가 선생님 밉습니다 그랬어요. 왜일까요? 어느 날 밤새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네. 느닷없이 선생님은 작업할 때 제자하고 1대1로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가리키시는 거죠. 네. 근데 그 프로젝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 얘기, 철학 얘기, 문학 얘기를 그냥 툭툭 던지세요. 네. 그래서 당신 말을 알아들으면 막 대화가 길어지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이군 자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사람이 순간적으로 얘기할 때 본심이 나오는 수가 왕왕 있거든요. 네. 네. 건축가로는 끝없이 존중하는데 인간적으로는 별로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니까 선생님도 뭐 맨날 그렇게 가정에 충실한 것 같지도 않고 네. 뭐 제자들한테 뭐 따뜻하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는 별로죠. 그런데 건축의 열정과 그분이 성취하신 그건 뭐 제가 범접할 수 없고 막 꿈도 못 꿀 수 있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건축가로서는 끝없이 존경스러운 거죠. 아주 흠모하는 마음이죠. 아니 그렇게 존경하고 흠모하는 선생님이신데 나는 그분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다고요. 예, 제가 문화생이긴 한데 네. 제가 그분의 제자인지는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저 혼자 생각할 때. 네. 제가 선생님께 물었어요. 예. 선생님에게 있어서 제자는 무엇입니까? 네. 또는 무엇이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네. 여쭤보면서 원래 질문 속에 답이 이렇게 가늠하는 그 답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네. 어떤 짐작을 하고 물어봤냐면
나의 건축 언어를 이해하는 놈이 제자지. 뭐 이러거나 네. 아니면 나의 건축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게 제자라고 할 수 있지. 네. 라거나 뭐 이런 그 상투적인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대답은 의외였어요. 선생님에게 있어서 제자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선생을 밟고 뛰어넘은 놈이 제자야. 이러시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고 훌쩍 내가 짐작하지 못한 세계로 가 있는 놈이 내 제자다. 나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돌아가신 선생님이 너무 고맙고 나는 언제가 제자가 되나. 그런데 나 어디 가서 김종업 선생님 제자입니다라는 소리가 잘 안 나오죠. 왜? 내가 제자가 아직 아니니까. 제가 선생님을 뛰어넘지 못했으니까. 아직도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 언제 뛰어넘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죠. 아. 비에 젖는 거예요. 그 일본 속담에 그 비에 젖은 자는 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소나기 올 것도 신경 안 쓰고 비에 젖는 것도 겁도 없고 외로울 거 각오하고 그렇게 건축 작업하면 그 뭐 굉장히 좋은 건축가 될 수 있죠.